며칠 전 첫째 딸아이가 봉사하는 모임의 한 부모로부터 또 과외 부탁을 받았습니다. 항상 정중히 거절한다고 하지만 부모로서 학원도 믿업지 않아 보이는 답답함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됩니다. 왜 공부가 하기 싫을까?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에 대한 얘기를 북유럽의 교육과 비교하며 풀어보겠습니다. 왜 공부가 하기 싫은가를 말하려면 뭐가 좋은지를 알면 됩니다. 대부분 즉각적인 만족이 나오는 게임입니다. 북유럽의 초등학교 교육을 내용으로만 보면 놀이 기반 학습, 시험 축소, 창의성과 자립심 함양 등이 있습니다. 이건 한국 문화에서 보자면 놀자판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시험은 1년에 2번, 교실 책상이며 의자는 그냥 편한 대로 놓여있고 맨 뒤에서 물구나무 서고 있어도 선생님은 웃기만 합니다. 그럼 왜 이런 방식을 교육이라고 하는 걸까? 저도 진지하게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유럽 교육을 받은 학생들과 제 딸을 보면서 또 한국에서 많은 학생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공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북유럽 교육의 바탕은 인간적 가치를 지닌 교육이라는 한마디입니다. 인간적 가치라는 말은 너무나 당연해서 누구나 잊고 사는 가치들입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고 나를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는 문화와 역사를 알고 미래를 생각해보는 너무나 당연한 것들입니다. 인간이 먼저 되라는 말입니다. 사회적 인간으로서 인성을 갖추라는 말입니다. 저는 북유럽 교육 중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시작하는 식사 예절을 보았습니다. 직접 밥도 같이 먹어보고 그들이 나누는 얘기도 수없이 들어봤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의 작은 손으로도 자기가 먹을 것을 직접 가져오고 양손으로 포크와 나이프를 능숙하게 씁니다. 친구들이 옆에 앉을 때는 인사를 건네고 최소한 눈맞춤을 하고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마치고도 친구들을 기다려주거나 먼저 일어설 땐 반드시 인사를 하고 일어섭니다. 이런 교육이 일찍부터 이루어져서인지 대부분의 아이들은 포크와 나이프를 10개 넘게 써야 하는 레스토랑의 정찬 식사에서도 너무나 익숙하게 매너를 지키는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제가 경험한 것이 전부는 아닐지라도 식당에서 제대로 된 예절을 지키며 밥을 먹는 어린이들은 얼마나 될까요? 가장 흔한 습관도 올바르지 못한데 집에서의 생활은 어떨까요? 그 다음에 인간적인 가치는 친구나 선생님을 포함한 인간입니다. 이들이 누구이고 어떻다는 것, 왜 같이 살고 그래서 난 어떻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 정말 너무 당연한 이 말들을 듣고 몸으로 느끼며 온몸에 녹아서 퍼지도록 되새기는 시간을 갖습니다. 친구끼리의 싸움으로 수업이 중단되고 이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은 너무 자주 있습니다. 나갈 진도, 시험 공부 이런 것들은 그냥 말없이 미뤄집니다. 문제입니까? 부모님을 포함한 사람들은 왜 이 일을 하고 직업이란 게 있을까 같은 주제는 초등학교에서 이미 맞춰야 하는 주제지만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반복되며 일에 대한 가치를 배웁니다. 배운다기보다 생각해보고 정한다는 게 더 옳습니다. 저는 어떻게 할 것이란 계획, 무엇을 하고 싶다는 희망 등이 포함됩니다. 이 결과에 따라 공부라는 장애물이 나옵니다. 이 장애물은 학생들을 괴롭히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기초 지식으로 공부를 인식합니다. 공부에 대한 이유가 됩니다. 물론 많은 공부가 필요하지 않은 직업도 있고 그런 직업이라도 삶의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닌 사회이기에 한국과는 조금 구별이 되지만 어느 직업이나 그 나름대로의 직업관, 전문성 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고등교육의 목표가 됩니다. 여기서 다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성입니다. 한국에서는 그 부모를 보면 말도 안 되는 생활인데 자녀는 다른 사람이 되라고 하는 이중성을 봅니다.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가 공부하고 예절을 차리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초등학교를 마친 나이라고 해도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다만 부모가 바뀌는 것이 불가능할 뿐입니다. 2번째,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철저하게 전문가의 손을 빌리는 방법입니다. 서울, 강남 학부모를 말할 필요도 없이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이 방법을 택합니다. 돈을 많이 쓸수록 공부를 잘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확률입니다. 2가지가 모두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부모가 있다면 타협을 선택해야 합니다. 부모의 평소 모습, 말투, 식습관, 대인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 자녀와 같이 깊은 얘기를 하고 서로 변화해보자는 다짐을 같이 해야 합니다. 모두 다 바꿀 수는 없지만 반이라도 변화하는 생활을 하자고 했으면 또 대학이나 직업도 원래 생각의 반 정도에서 만족해야 합니다. 이것이 타협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타협을 전혀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으로 때우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다고 여깁니다. 여기서 제 감정을 그대로 말하자면 부모가 거의 도사급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북유럽의 교육 중에 세계 문화를 알고 평등과 인권을 얘기하고 같이 드높은 이상들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부모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은 생활 습관이라면, 돈이 많다면 자녀가 공부를 잘할 확률이 높다는 건 한국에선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면 부모님들도 뭔가 변화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르디쿠스 루크였습니다.